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완벽하고 철저한 수학 정완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단원의 강의를 진행해 볼 텐데요. 자, 우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작년 수능 만점자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파악해서 정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이냐? 수능을 평가원이라는 기관이 출제를 하죠.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라는 거는 평가원의 의도랑 동일한 말이고요. 이 평가원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 해요. 첫 번째는 발문이나 조건이 제시된 이유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꿰고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평가원의 최신 트렌드를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최근 수능은 킬러 문제가 사장됐죠. 문제의 난이도나 계산이 조금 덜 헤비하더라도 학생들이 스르륵 풀어나갈 수 있는 준킬러 문제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너무 쉬우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낯섦을 넣어 놓습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처음 딱 봤을 때 이게 뭐야? 하는 감정을 심어둔다는 거죠. 그런 트렌드를 알고 있어야 평가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저는 그런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바로 제가 컨텐츠 제작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풀어본 문제들 대다수는 제가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컨텐츠 제작자의 출제의 의도를 분석하는 깊이와 시야가 남다른 수학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강의 목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개념을 숙지하도록 도울 것이고요. 두 번째, 상황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즉 행동 방식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 행동 방식, 접근법을 숙지하도록 도와드릴 계획이에요. 세 번째, 요 포인트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죠. 제가 만들어낸 자체 문항을 바탕으로 개념과 문제풀이가 연결되도록 문제풀이를 진행해 볼 테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넣어놓은 디테일을 학습시켜 드릴 계획이에요. 마지막, 이제 1, 2, 3단계를 배웠으면 실제 수능 문제 평가원 문항에 적용을 해봐야겠죠. 최신 평가원 문항에 본인이 스스로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기만 지울게요. 자, 단원의 흐름과 개념을 내 것으로 확실히 만들자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단원이 나오면은, 그런 4점짜리 문제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풀 수 있다 라는 마음이 들게끔 훈련시켜 드리겠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까지 설명을 좀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 정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넘길게요. 요게 무엇이냐? 자, 여기서 한 가지, 요쯤에다가 세로선을 그어서 t는 0이라고 하고, 요쯤에다 세로선을 그어서 t는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넓이에 대한 고찰을 좀 해볼 거예요. 이 주황색 부분이요. 옛날 사람들은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형의 형태가 아니거든요. 정사각형, 직사각형, 직각삼각형의 형태가 아니잖아요. 여기 곡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바로 넓이를 구하기 가장 쉬운 형태인 직사각형을 잘게 갖다 붙여서 이 녀석의 넓이와 똑같게 맞추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로가 굉장히 짧은 직사각형들을 촘촘하게 이어 붙여가지고 이 도형과 넓이가 거의 흡사하도록 빽빽하게 채웠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극한이 도입이 되었고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끝 직사각형만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물음표. 직사각형의 넓이를 알기 위해서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필요한데, 가로의 길이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정말 짧은 단위의 가로 길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델타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줄여서 DT라고 쓰게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을 대충 DT라고 작성을 하자고요. 그러면 DT라고 정의를 한 상태에서 가로 길이는 알고 있고, 세로 길이는 뭐예요? y는 ft라는 함수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길이는 ft가 될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은 한 직사각형의 넓이가 ft와 dt의 곱이라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ft, dt. 그런데 우리는 이 한 직사각형의 넓이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빼곡하게 차이는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가 궁금한 거잖아요. 어떻게? 0인 t값부터 1인 t값까지를 다 더해라 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게 뭐야?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겁니다. 바로 인테그랄이라는 기호가 될 거예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요거에 속뜻이 있는데, 썸이라는 영어 단어가 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썸에 s만 따와가지고 길게 늘린 모양의 인테그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FTDT라는 직사각형들을 죄다 0부터 1까지 구간내서 합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작성한 기호는 뭐다? 우리가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요렇게 생긴 넓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괜찮죠, 여기까지? 즉, 이 넓이에서 시작된 개념이 정적분이고요.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보려고 해요. 자, 봐봐요. 지금 t가 1일 때 명확한 넓이가 주어졌죠. 이런 모양이 생겼잖아요. 이거는 t가 1이 아니라도 넓이가 생깁니다. t가 2라면 만약에 요쯤이 될 테고, 여기에서도 0부터 2까지 내 직사각형들이 빼곡하게 채워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말하는 윗끝이라는 녀석이 1 대신 2가 되어도 3이 되어도 어떤 특정 값이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뭐죠? 함수잖아요. 하나의 값을 넣었을 때 하나의 값이 대응된다. 함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1 대신에 미지수 x라는 것으로 대체를 해버리면 이 녀석은 뭐가 돼요? x에 대한 함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1을 x로 바꾸겠습니다. 자, 요즘에 쓰죠. 0부터 x까지. 자, 너라는 녀석은 넓이로 시작했지만 윗끝이 x가 되었기 때문에 x에 대한 함수가 될 테고 gx라고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죠? 자,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이제 특징 두 개를 살펴봐야 할 텐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바로 윗끝 자리에 아랫끝과 똑같은 숫자를 대입하면 함수값이 0이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야? 지금 0부터 1까지의 구간의 길이가 유의미하잖아요.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도형의 넓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함수값이 0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윗끝과 아랫끝의 범위가 같다면은, 0이 된다면은 넓이가 존재하지 않게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넓이 함수로 시작했는데 넓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함수값을 0이라고 부르겠어요. G0은 0. 이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여기가 좀 중요해요. 우리 미적분을 어설프게 배우면은 미분의 역연사는 적분이다, 적분의 역연사는 미분이다, 딱 요 정도의 개념만 알게 되거든요. 근데 막상 그런 친구들한테 왜 그러면 역연사니 미분이고 적분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를,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이 개념을 정의할 때 도입된 개념은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오롯이 넓이 함수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적을게요. 넓이 함수. 그러니까 미분과 관련 없이 시작을 했는데 왜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역연산의 관계를 갖게 되느냐? 그거는 누군가가 어떤 정리를 발견해서 연결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그냥 넓이 함수입니다. 자, 2번 by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기본 정리. 요런 정리를 바탕으로 유도를 해낸 거죠. 이 녀석이 알고 봤더니 도함수도 존재하네? 근데 그 도함수가 뭐야? 아, 넓이를 구하기 위해 사용했던 fx구나. 이걸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야? g가 도함수 g'이 존재해서 얘가 fx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아무 의미 없이 서로가 역연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은 지금은 아실 필요는 없고 이걸 발견한 사람이 뉴턴이다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래서 크게 요 두 가지의 개념을 알아낼 수 있었고 넓이 함수에서 스타트를 했다라는 거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 되겠죠? 그러면 페이지를 넘기고 지우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내용은 이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 접근 방식을 설명할 거예요. 넘어가 보죠. 일단 노멀한 버전, 가장 보편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 접근 방식부터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넘겨 볼게요. 이렇게 ft를 a부터 x까지 정적분으로 정의한 함수 gx가 있습니다. 이 gx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까 배웠죠? 아래 끝과 똑같은 a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이 되어야 한다. ga는 0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녀석은 도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 도함수가 뭐야? fx가 되겠죠? g'x가 fx라는 것을 이용해서 gx의 개형을 추론할 겁니다. 이 개형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죠? 아무래도 이 도함수다 보니까 부호를 체크한 게 중요하겠죠. 부호. 이렇게 적어두고 가겠습니다. 부호. 마지막. 저거 어디서 스타트했다 했어요? 넓이 함수에서 스타트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넓이의 차가 곧 무엇입니까? 함수값의 차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넓이의 차가 함수값의 차임을 이용하는 마지막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됐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접근 방식을 제가 직접 만든 문제에 적용을 해볼게요. 지울게요. 지우고 넘겨보죠. 자체 문항. 모의고사 12번 정도의 난이도로 제가 제작한 문제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구간의 x는 a라는 구간으로 나뉘어진 함수이고요. 이 함수 fx에 대해서 gx를 어떻게 했다? 방금까지 배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잘 보이게 이렇게 네모. 그리고 이 함수 gx가 두 극소값 마이너스 3하고 41을 갖는다고 해요. 오케이. 이렇게 체크를 좀 해두죠. 이때 두 미지수 a, b를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쌤이 해야 하는 게 뭐라고 했나요? 아래 끝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이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고 갈 거예요. GB는 0이야. 오케이. 두 번째는 뭐예요? G는 도함수가 존재해서 그 도함수가 fx가 된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녀석의 뭐를 판단하라고 했나요? 부호. 부호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양수 a를 기점으로 a보다 작은 영역은 뭐야? 2ax니까 직선이 됩니다. 직선. 그리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차 함수가 되는데 어라라, 이거 인수분해가 잘 되는 형태 같아요. 이렇게 쓰자고요. 2a와 3a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2차 함수를 오른쪽에 그려주고 직선을 왼쪽에 그려서 그래프를 일단 그려놔야 합니다. 그려놓죠. 자, x축, y축, 그리고 a, 2a, 3a를 한번 이렇게 찍어보죠. 그리고 x가 a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어떻게 하라 했나요? 직선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요쯤으로 기울기와 양수인 직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요 2a랑 3a 지점을 지나는 이 참수를 그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자 이거죠. 요렇게 생긴 모양이 y는 fx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빨강색으로 부호라고 적어놨네. 부호. 적어둡시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됐죠? 그리고 한 번 더 문제를 살펴보니까 두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미분할 때 다 배우고 온 내용입니다. 극값을 가지는 지점은 어디야? 도함수 값이 0이 되면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요 지점들이겠는데요. 요 지점. 근데 극소를 가져야 하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하고, 따라서 실제로 극소값을 갖는 지점은 요 두 동글뱅이라는 거예요. 납득? 됐죠? 그래서 뭐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3 또는 42,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3 또는 42가 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야 할 게 뭐냐? 넓이 함수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두 극소값 마 3과 42의 차이는 넓이의 차랑 똑같다라는 개념을 쓰셔야 합니다. 적어볼까요? 세 번째. 그러니까 차이가 45 또는 마이너스 45가 날 텐데요. 그 45나 마이너스 45는 바로 여기의 넓이를 a, 뭐 여기의 넓이를 b라고 했을 때 a 빼기 b와 같다는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 a 빼기 b는 실제로 0부터 3a까지의 정적분이 되겠죠. 어라라. 근데 0부터 3a까지인데 a를 기점으로 구간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적분 구간을 쪼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0부터 a까지 fx dx, 그리고 a부터 2a까지 fx dx로 말이에요. 됐죠? 이 마지막 계산을 좀 해보려 하는데 0부터 a까지 fx의 적분 값은요, 직선의 정적분이니까 요 흰 색깔 직각 삼각형의 넓이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로 길이가 a고 세로 길이가 2a 제곱이거든요. 함수값이 2분의 1 곱하기 2a 제곱 곱하기 a를 해서 이 넓이가 a 3승인 거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세제곱. 그리고 요 a부터 죄송해요. 3a까지인데 a부터 3a까지 정적분 값은 뭐가 돼?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f 자리에 저 2차 함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근데 그 계산 과정이 조금 귀찮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마무리를 지어 버리겠습니다. 3분의 2a 세제곱이 나와요. 그럼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3분의 5a 세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이게 45 아니면 마이너스 45가 되는데 a가 양의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45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a 값 찾을 수 있겠죠? 뭐야? 3이 됩니다. 아, 그러면 a 값 나왔다. 마지막으로 찾아야 할 건 b 값인데 우리가 안 쓴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g, b가 0인 정보를 아직 활용하지 않았잖아요. 자, b가 음수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요쯤에 b가 있다는 거고요. 요쯤에. 여기서의 함수값이 0인데 지금 제가 칠하는 노랑 직각 삼각형의 넓이만큼 함수값이 줄어들었더니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극소값이 마이너스 3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하, 이 넓이가 3이 되어야 하고 이 넓이는 AP 제곱이 되어서 이런 식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마무리. A가 3인 것을 찾았기 때문에 B제곱은 1, 음수 B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 지어볼까요?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이 뭐예요? 2가 될 것 같네요. 두 개를 합하면. 이렇게 가장 노멀한 패턴,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세 가지 개념을 적용시켜 봤어요. 괜찮으시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자, 넘기고 지우죠. 다음 개념은 이렇게 노멀한 접근 방식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는 확장 버전 접근 방식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어떤 상황이냐? 자, 확장.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의 문제는 f가 구간으로 나뉘어진 함수였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우리가 직접 그리는 과정을 거쳤어야 해요. 하지만 f가 단순한 2차 함수이거나 3차 함수일 때는 훨씬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f를, 그러니까 다항함수를 적분시키면 차수가 하나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2차 함수, 3차 함수가 될 테고요. 3차 함수, 4차 함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3차 함수랑 4차 함수는 우리가 수투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정말 많이 다룬 다항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형을 추론하기 위해 이 녀석을 끌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들아 3차 함수 개형 하나만 그려볼래? 라고 했을 때 그려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울렁울렁 그리잖아요. 또 뭐야, 이런 증가하는 개형도 하나 그리잖아요. 뭐 또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거 하나 그려볼래? 하면은 여기를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3차 함수, 4차 함수 개형을 그리는 데는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이런 것도 극대값을 가지는 개형 하나만 그려줄래?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함수의 개형을 추론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필요도가 낮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페이지를 넘겨보면요, 이런 걸 제가 적어놨어요. 적분 문제라기보다는 3차 함수와 4차 함수 그 자체의 문제로 해석해서 접근을 하자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3차 함수, 4차 함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래 끝에 대한 함수값이 반드시 주어지게 돼요. 그걸 힌트로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작성하자면 힌트가 주어진 3차 함수와 4차 함수 문제로 해석해서 접근을 하자는 거예요. 됐죠?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제가 직접 제작한 문제입니다. 자체 문항. 아까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왜? 모의고사 14번 용도로 제가 제작을 했거든요.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소값을 갖는데 어떤 최소값? 음수인 최소값을 갖는 2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이 fx에 대해서 g를 어떻게 정의했냐?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절대값 안에 있는 요 녀석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에요. 0부터 x까지 정적분한 거잖아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거죠. 여기서 이 녀석을 넓이로 관찰하지 말자고요. 2차 함수 fx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단순한 3차 함수 문제로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3차 함수 문제? 아래 끝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인 함수값 자, 이렇게 할게요. 이 녀석을 라지 fx라는 3차 함수로 봤을 때
바로 라지 F0은 0인 힌트가 주어진 3차 함수 문제로 보자고요. 괜찮죠? 그리고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볼게요. 힌트는 다 얻고 시작해 볼게요. 음수인 최소값을 갖는 2차 함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2차 함수는 요런 식으로 생겨 먹었어요. x축이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있다는 거죠. 최소값이 음수니까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하는 2차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라지 F0은 0인 동시에 이 3차 함수는 그 값을 갖는 개형이겠구나까지 추론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제법 많은 힌트를 얻고 가죠. 그 다음 볼까요? x가 1보다 클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0부터 1까지 정적분? 우리는 무섭지가 않습니다. 왜? 0부터 x까지 정적분을 이미 라지 fx로 정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녀석을 라지 f1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지 f1 바로 다음 조건 쓰면서 좀 많이 작성하게 될 것 같아서 K로 치환하고 풀이를 이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함수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근데 구간으로 나뉘어진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그 지점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x는 1에서를 좀 적어두도록 할게요. 됐죠? 여기서의 미분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선 앞에서 배운 개념 뭐죠?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세팅이 완료된 상황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연속성부터 따져보자고요.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모두 똑같아야 하죠. 어디서? 우리 여기서 찾기로 했잖아요. x는 1에서의 좌극한 뭐예요? 절대값 라지 fx에 1을 대입한 것이기 때문에 라지 f1이 될 겁니다. 이 녀석이 좌극한이기도 하고 함수값이기도 해요.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우극한은 뭡니까? 요 녀석에다가 1을 대입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1 대입해서 써주면은 대충 요런 모양이 됩니다. F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 근데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라지 F1 쓸 것 같다 했죠? K로 치환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여기서 제가 디테일을 하나 박아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뭐예요? 평가원은 헤비하게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기보다 살짝 당황시키게 문제를 제작을 하거든요. 이거 절대값 K를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풀어서 해석해도 되지만 절대값 K를 바탕으로 인수분해 해보라는 제 의도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 K제곱을 절대값 K로 생각하면은 그냥 절대값 K에 대한 2차식으로 보고 인수분해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값 K 빼기 2 곱하기 절대값 K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하면 또 뭐가 돼? 절대값 K는 0 이상이잖아요?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어. 여기다가 X 찍찍 그으면 결론이 K는 2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예요. 즉 라지 F1이 2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까지 일단 캐치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해야 하는 게 뭐야? 바로 미분 가능성 아닐까요?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성. 여기서 라지 F1이 2냐 마이너스 2냐가 확정이 되었다면 기분 좋게 여기 좌미분계수 여기 우미분계수 같다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녀석이 2면은 절대값이 플러스로 벗겨질 거고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로 벗겨지니까 미분계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이걸 확정하기 위한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고 문제를 들여다봤더니, 자, 기억이라고 적을게요. 바로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에요. 이렇게. 잠시만요. 오케이. 이거 x가 1 이하인 부분에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이 문제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앞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은 이 절대값 함수는 접히면서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거를 다 걸러내는 과정을 한번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정보 한번 써볼까요? 라지 F형은 0이니까 이 절대값 fx라는 녀석은 x축과 뭐 이렇게 만날 겁니다. 요 쌤이 x 친 지점에서 만날 겁니다. 0. 근데 만약에 요런 식으로 x축을 뚫고 지나가면은 접히면서 뾰족점이 되니까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수가 없고 x축에서 x는 0과 접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거나 이렇거나요. 괜찮죠? 여기 0이라고 쓸게요. 근데 만약에 x는 0에서 극소값을 가지게 되면은 3차함수 개형 우리 그려놨죠? 극대가 0보다 왼쪽에 있어야 해서 나머지 부분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텐데 여기서 또다시 뾰족점이 생기니까 x가 1 이하인 부분에서 모두 미분 가능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이것도 안 되고 접하긴 하는데 극소도 안 되고 그러면 x는 0에서 극대값을 가져야겠죠. 이 개념을 하나 심어 놓고 이제 요 두 개 중 어떤 것이 정답일까 확정 짓는 과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옆에다가 살짝 써볼게요. 이렇게 될 텐데 만약에 k가 2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이 요쯤에 있다는 건데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요런 뾰족점이 또 생겨버리잖아요. 아, 라지 F1이 2가 될 수 없겠구나. 또 하나 캐치합니다. 그럼 뭐야? 거의 다 나왔네. 이런 식으로 x축이 있으면 극대를 이렇게 가지고 1이 요쯤에 찍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값은 마이너스 2여야 하고요. 이러면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x는 0에서 접하기만 하니까 미분 가능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자, 개형. 캐치. 됐죠. 그러면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는 거는 k는 마이너스 2다. 그리고 요렇게 x는 0에서 극대값 0을 갖는 3차 함수의 식작성은 라지 fx는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a는 양수고 b는 요 지점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쌍따옴표. 자, 라지 f1이 마이너스 2인 거 하나 찾았죠.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이거 한 이유가 뭡니까? x는 1에서의 미분 가능성 찾으려고. 라지 f1이 마이너스 2니까 절대값 라지 fx는 어떻게 튀어나와? 마이너스 라지 fx로 튀어나올 테고 이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스몰 fx가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 단계로 넘어가서 식을 써보면은 니은 마이너스 fx에다가 1을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f1은 좌미계. 우미계는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x를 전체 제곱한 4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5x 더하기 3 미분 8x 마이너스 5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야? 3이야. 결론 스몰 f1이 마이너스 3이고 라지 f1이 마이너스 2고 주어진 조건 몇 개? 2개. 우리가 구해야 하는 미지수 몇 개? A랑 B의 2개. 미지수와 조건이 일치하니까 연립해서 구하면 된다. 따라서
스몰 a는 연립했을 때 1, 스몰 b는 3이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산 생략입니다. 그러면 라지 f를 알았기 때문에 스몰 f를 구하고 스몰 f의 최소값 m을 구하는 건 1도 아니죠. 계산을 마무리해보면 45가 됩니다. 요렇게 2차 함수나 3차 함수와 같이 단순한 다항함수를 정적분으로 정의한 함수는 그 자체를 3차 함수, 4차 함수 문제로 보고 힌트를 활용해서 풀어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적분 문제라는 어려움에 휩싸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지금까지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평가원 문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기고 지울게요. 이 문제는 작년 6월 20번 문항입니다. 주관식 4점 첫 문항이죠. 문제를 읽어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 0부터 x까지 정적분으로 정의했네요. 그러면은 힌트를 또 쓰고 가자고요. g0이 뭡니까? 0. 그리고 이거 3차 함수죠. 2차 함수를 정적분했으니까 3차 함수니까 개형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요것 아니면 요게 될 거라고요. 또는 요거. 그냥 요까지가 주어진 3차 함수 문제라고 해석하면 돼요. 적분과 상관없이. 자,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박스 내용이 뭐냐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대해서 gx가 g4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 gx가 절대값 g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처음 보면은 띠용 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쉬운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죠. 최근 평가원의 트렌드는 기존에 나왔던 유형을 표현만 바꿔가지고 출제한다고. gx가 g4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거는 x가 4일 때가 최소라는 거잖아요. 여기는 뭐야? x가 3일 때가 최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에서 범위의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인데 너무 대놓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g4가 최소예요. 절대값 g3이 최소예요. 라고 하면 너무 쉬우니까 살짝 표현을 틀었다고요. 그게 다라고요. 이거는 요 유형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꼬아놓은 걸 해석을 하면은 여기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값은요.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모양에서는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최소값이 끝지점이 될 거예요. 끝지점. 맞죠? 근데 이렇게 극소값이 존재하는 개형에서는 뭐 요 지점에 스타트를 했다고 치면 최소값이 극소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에서는 경계가 최소이거나 극소가 최소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경계는 1인데 최소값은 4일 때니까 요 녀석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경계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얘가 되겠죠. 이걸로 확정할 수 있겠죠. 요 녀석. 그리고 사담이지만 한마디 더 해드리면 사실 이것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 개형 하나 추론하는 데 있어서 극대 극소가 있는 모양을 추론하는 게 물어볼 요소가 많지, 이런 증가함수를 떡하니 내놓고 물어볼 거는 생각보다 요소가 많이 없거든요. 제가 출제해봐서 압니다. 만들 수 있는 건덕지가 별로 없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기 전에 이 녀석이다라고 확정하고 가도 시간이 절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상위권 학생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고요.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G0은 0이니까 X축, Y축 이렇게 있다 치면 여기를 지날 겁니다. 그리고 절대값 어려워. 일단 여기 보지 말고 여기만 보세요. 뒤집어 올리기 전에 G만 봤을 때는 X는 4에서
최소를 가져야 하거든요. 즉 극소를 가져야 하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에서의 극소값이 접히느냐 아니면은 원래 양수이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두 케이스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를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극소값이 양수면은 개형은 반드시 이런 모양이 될 텐데, 저는 출제자의 시선에서 이런 것이 답이 아닐 거란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왜? 자, 뭐 예를 들어서 x가 1인 지점이 요쯤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g랑 절대값 g를 모두 따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개형은 접어도 그대로 주황색 모양이 될 거 아닙니까? 절대값 g를 따질 요소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아닐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고, 실제로도 g의 최소값이 g4고 접었을 때 그대로이기 때문에 절대값 g의 최소값도 절대값 g4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절대값 g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러면 이거 x자 찍찍 치고 넘어갈게요. 요게 정답이 될 것 같네요. x축, y축 쫙쫙 그었을 때, 아이고, 요렇게 지나고 요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가 4이고 윗부분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촥 접었을 때 절대값 g의 최소는 요 지점이 되겠죠. 왜? 절대값 g는 기본적으로 함수값이 0 이상인데 함수값이 0인 지점이 존재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접어버리면. 됐죠? 이 정도만 설명해도 이해가 되겠죠? 뭐 추가로 1은 요쯤에 있을 테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개형은 다음과 같은 흰색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뭐 접은 모양은 이렇게 될 테고요. 노란 부분은. 마무리 지어볼까요? 이제 식작성만 하면 되는데, 모르는 게 뭐야? 요 지점이니까 K라고 하죠.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를 적분했기 때문에 3차 함수 gx로 관찰하면은 최고차항 개수가 3분의 1이 될 테고요. 3분의 1에 x0, 3k를 근으로 가지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k를 찾기 위해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그 조건이 뭡니까? 도함수가 4에서 0이 된다는 거죠. 플러스 g, g'4가 0이다를 풀어주면 k 값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5분의 24가 나온다라는 결론을 계산하시면 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F9, 39가 나옵니다. 단순 계산이라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이 문제가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단원에 가장 부합하면서 최근 평가원의 트렌드를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렵지는 않은데 살짝 당황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거든요. 좌우지간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요약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세 줄 요약으로 준비를 좀 했고요. 첫 번째는 보편적인 행동 방식은 다음의 세 가지라는 겁니다. 무엇이죠? 넘겨서 미분하세요. 거기서 나온 도함수의 부호를 바탕으로 원함수의 개형을 추론합시다. 맞죠? 두 번째 뭡니까? 아래 끝을 대입해서 함수값이 0이 되는 힌트를 찾읍시다. 마지막, 넓이 함수로 시작한 개념이잖아요. 넓이의 차는 함수값의 차이다. 역시 이용합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문제의 보편적인 행동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확장이 있다고 했죠. 세 줄 요약의 두 번째는 확장에 대한 내용이겠네. 2차 함수와 3차 함수와 같은 fx에 대해서는 간단한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얘네를 적분해도 우리가 수투에서 꾸준히 다룬 다항함수가 되고, 그 다항함수 문제로 해석을 하지 적분 문제로 해석하지 말자는 겁니다. 힌트가 주어진 다항함수 문제로 해석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마지막. 지나친 발상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헤비한 문제는 최근 트렌드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을 살짝 당황하는 요소만 담겨 있을 뿐 주어진 힌트를 차분히 확인하여 정리하면은 여러분도 4점짜리를 얼마든지 손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줄 요약을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